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의 비밀. 오늘은 세계 수면의 날 특집입니다. 저는 대한수면연구학회 홍보이사로 근무하는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연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내일이 세계 수면의 날이어서 특집으로 저희 회장님과 그리고 새로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 회장이신 조용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민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 조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강북 삼성병원 신경과에 근무하시고 대한수면연구학 기획이사이신 선우준상 교수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북 삼성병원 신경과 선우준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실은 이제 이번에 세계 수면의 날의 행사가 항상 이제 있는데요. 매년 이게 3월 18일이고 이제 오늘 저희가 편안한 잠으로 만드는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이제 학회 포스터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제 이게 영어로는 퀄리티 슬립, 사운드 마인드, 해피 월드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이렇게 편안한 잠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세상이어서 수면이 실제로 이제 이런 정서랑 기분과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순서는 건강한 수면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뇌에 미치는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불면과 삶의 질, 중한 졸림과 삶의 질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시간은 이제 건강한 수면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조용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혹시 잠 잘 못 자서 뭐 기분이 우울하시거나 뭐 이런 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셨겠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그죠?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 능률도 오르지 않고 집중도 잘 안 되고 이런 경험들이 모두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수면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우준상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뭐 잠 못 자서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건 없으세요? 네, 저는 잠은 사실을 잘 자는 편인데 그러다가도 한 번씩 뭐 이유 없이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날이나 잠을 잘 못 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갑자기 잠이 안 올까? 그리고 뭐 다음 날도 이제 컨디션도 떨어지고 이제 걱정도 되고 대부분 일시적인 거지만 그렇게 이제 그 잠을 잘 자는 것이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저는 교수로 근무하지만 전공의가 없으니까 이제 전문의들도 많이 당직을 쓰잖아요. 그래서 당직을 이제 좀 며칠 이렇게 쓰고 잠이 이렇게 부족하면 확실히 정말 기분이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막 진짜 우울한 마음이 많이 들고 막 모든 게 다 귀찮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시는 이 건강한 수면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수면과 정신 건강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정신질환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은 다 수면 장애의 흔한 그 정상이 되고 또 수면 장애가 있으면은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서로 양방향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서도 수면의 연속성, 그리고 밤에 수면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수 있는지, 혹은 수면의 깊이, 그리고 렘수면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정신질환에서는 이런 수면의 연속성이 모두 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각성 상태가 높아져서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수면의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 깊은 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질환 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그리고 조현병 이런 거에서는 특히 또 수면이 깊이가 얕아져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또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장애에서는 렘 수면의 강도는 더 얕아집니다.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가 수면의 기능 중에서 감정 조절 기능이 있는데 특히 렘 수면이 그런 역할을 중요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이 있을 때는 렘 수면이 약해져서 나오는 시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면 장애와 정신 건강은 서로 양방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리 감정에 수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우울증이 있으면은 수면 장애가 빈발하죠. 우리가 특히 여기서는 한 92% 정도 했는데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85% 정도에서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울하면은 또 계속 무기력하고 졸립고 뭐 하기 싫고 이렇게 한 반틈 정도에서 수면을 오히려 또 많이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우울증 환자의 수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수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렘 수면이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수면이 박탈과 분절되면은 우리 우울한 증상을 자주 더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면 장애가 치료하게 되면은 우울한 그런 증상도 호전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면장애 빈도가 진짜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우울증, 수면장애는 그냥 우울증의 한 증상일 뿐일까요? 그러면 우울증 치료하면 수면장애 그냥 다 좋아지는 건지요? 그러니까 수면 장애를 아까 그 양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잠을 못 자게 되면은 무기력해지고 자꾸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우울증이 또 극심하게 오면은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도 동반되어서 이 둘은 뭐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우울증을 치료를 해도 또 불면증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불면증만 따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당연히 봐야 되고 내가 우울하면 잠도 잘 자야 되지만 또 우울이 좋아져도 불면증이 남아있다면 그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우울증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우울증 네, 네. 치료를 하면은 우울증 약들을 보면 대부분 수면에 영향이 있어서 우울증을 치료하면은 수면이 좋아지기도 하고 수면을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감정 조절과 수면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면 장애가 있는 군과 없는 군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수면 장애가 있는 불면증이 있으면은 향후에 정신질환의 발병 빈도가 약 2.6배 정도 더 높게 오른쪽으로 다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수면장애의 증상이 개선되면은 우울증과 다른 기타 정신질환의 호전에 유의한 효과도 보인다고 하여서 이게 수면과 이렇게 정신장애, 감정, 우울한 것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질문은 아닌데, 이제, 라라마님은 수면제 처방 받고 약 안 드시면 잠 못 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파파야님께서 운동하면 잠 잘 온다고 하는데, 운동이 실은 잠이랑 큰 영향이 있고,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잠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스누피 인형을 안고 자면 불면증이 해결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좋으시겠어요. 마음이 좀 편해지면 그러겠죠. 운동은 수면에도 상당히 도움되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을 하면은 수면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고 또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그 운동을 하면은 신체 모든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 각성 주기에서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신체의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수면에 관련돼 있는 그런 수용체들이 있어서 운동도 수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거꾸로 또 숙면을 하면은 운동에 대한 그 효율도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수면의 비밀 저희 세션에서 한번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운동 그러면 언제 뭐 운동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나 운동 종류는 지금 말씀해 주셨고 운동 시간을 뭐 이런 시간이 좋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운동 시간은 사실 운동 자체도 보면은 우리가 좀 각성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 오후에 그 심박수를 조금 증가시킬 수 있는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네. 성윤 선생님 이번에 운동 많이 하셔갖고 살 좀 빼셨는데 잠도 좀 좋아지셨어요? 참 좋아졌고요. 이제 거꾸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요새 이제 다이어트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또 적절한 수면 시간이 또 다이어트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수면 부족이 이제 비만과 관련돼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밤에 깨 있으면 뭐 자꾸 뭐 먹고 싶잖아요, 실은.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수면장애 있다면 어떤 거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수면 장애가 있으면은 뭐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 뭐 어떻게 또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이러한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지기도 쉽고 그리고 다른 질환에 이완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자꾸 잠을 못 자면은 정신이 상당히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피해망상이나 기존 정상을 더 나쁘게 악화시킬 수도 있게 되고 잠을 못 자면 외롭고 또 홀로 된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계획을 세우거나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예민해지고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이 생기면은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라든지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다른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 문제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수면장애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환자분들 좀 불면이나 수면장애 많이 호소하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홀로 계시는 그렇게 재택근무라든지 학습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인관계가 부족해지고 또 밖에 외출을 자제함으로써 햇볕을 적게 봐서 특히나 이런 그 무드가 감정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수면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수면장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이런 정신질환이 나빠지는 거여서 꼭 체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정신건강이랑 수면이랑 말씀을 좀 해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정신건강도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걱정이 우리 머리를 깨게 있게 만들고 또 우울하면은 그 자체로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혹은 또 무기력해지고 정동장애가 있으면은 어떤 건 또 잠만 자는 그런 증상도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는다면은 네네네. 수면을 방해하고 악몽을 겪거나 야경증 등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면 잠 못 자는 거는 알겠는데 또 잠을 또 많이 자는 것도 같이 있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이제 있는데 에델바이스님은 안정제랑 수면제 처방 받고서 이제 잠 좀 잘 주무시면서 자살 충동도 줄었다고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 아주 몸으로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약 먹고 자는데도 수면장애 우울감이 계속 지속된다고 이제 질문하신 김윤진님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회장님? 예, 그 약은 분명히 도움 되는데 네. 약을 쓸 때도 충분한 용량으로 그 자기 증상에 선택적으로 맞는 약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요 증상이 수면장애인지 우울증인지에 따라서 포커스에 맞춰서 그 증상을 치료하다 보면은 수면장애도 호전되고 그 기본장애, 우울증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약물 치료로 또 다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다른 비약물 치료도 해볼 수 있잖아요. 선우준 교수님이 뭐 권유해 주실 수 있는 뭐 비약물 치료는 없을까요? 저는 그 비약물 치료보다는 아까 조영훈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기저에 이제 우울감이 우울증이 이제 동반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가 이제 필요하겠고 수면제 중에서도 이제 약간 졸림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항우울제 계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물 선택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수면제만 드셔서 잠은 자는데 우울이 해결이 안 되신 거니까 양방향이니까 둘 다 이제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 다른 영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편집증이라든지 정신병은 수면을 잠들기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조증, 그러니까 매니아라고 하는데 이게 에너지가 네네. 또 많이 올라가서 막 흥분되거나 피곤하지 않고 이런 과흥분 상태가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 약물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약물은 불면증이라든지 수면장애, 악몽, 과수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많고 또 장기간 이런 약물을 사용하다가 중단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수면장애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과 정신건강은 상당히 밀접한 양방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하실 때도 이런 양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약을 복용하고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갑자기 중단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잠도 잘 그렇습니다. 안 오고요. 네. 상당한 약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수면 중에서 특히 그 렘 수면에 영향을 끼쳐서 네네. 상당히 그 렘 수면 억제하다가 약물을 중단하면은 리바운드로서 렘 수면이 또 과도하게 되어서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제 잠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수면장애 치료하는 게 우울증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울증 치료 중에 수면 부족이 있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급성 약간 수면 약간 박탈을 잠깐 시키면 한 잠깐은 이렇게 우울한 게 뭐 좋아져서 그걸 약간 그런 게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까 네. 말씀드린 그 우울의 증상 중에서도 과다 수면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자극을 주면은 그 정서적인 그 감정도 조금 호전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급성기에 잠깐 이렇게 했지만 결국 만성으로 잠을 못 자거나 부족하면 결국은 우울증이 더 나빠지시겠죠. 곽승아 님은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도 도움이 되냐고 질문하셨는데 선우준상 교수님 답 좀 해주세요. 예. 네. 햇빛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네네네. 그 수면 이제 각성 사이클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햇빛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 수면 위상 결정하는 데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는 이제 광자극을 이제 최소화하고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시간대에 이제 햇빛을 많이 쬐면서 이제 걷는 등의 이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이제 수면 위상을 좀 이제 땡기고 좀 이제 공고화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계속 이제 정신장애랑 이제 기분이랑 이런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요즘 이제 중요한 이 뇌 기능, 인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건강한 수면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뇌 건강에 대해서는 선우준상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이가 들면서 이제 뇌 건강도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수면이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깊은 수면의 양이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수면 효율이 감소하고 그 수면 위상은 이제 앞쪽으로 좀 수면 시간대가 앞쪽으로 좀 당겨지고 자다가 이제 깨는 횟수가 이제 많아지고 전반적인 수면 시간도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평소에 이제 잘 잘 때는 수면의 기능을 별로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수면과 관련된 뇌 기능이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시냅스 항상성이라고 일정한 시냅스를 유지하는 건데 이제 낮 동안에 여러 가지 자극이 들어오면 관련된 이제 시냅스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조절을 하지 않으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밤 동안에 이제 불필요한 시냅스를 이제 제거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최근에 이제 치매하고 수면의 이제 연관성이 대두가 되면서 그 잘 때 특히 이제 깊은 수면에서 기억 강화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낮 동안에 이제 단기 기억이 이제 해마 그 이제 축두엽에 이제 보관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갈 때는 이 피질 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특히 이제 수면 그 중에서도 이제 비렘 수면이라고 이제 깊은 수면 때 일어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그 밑에 그림이 이제 그 비렘 수면 때 나타나는 그런 뇌파 구조물들에 대한 그림인데 저는 느린 진동, 이제 수면 방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기억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저런 것들이 좀 저런 기능도 네, 감소하고 네, 특히 이제 퇴행성 질환이나 이제 뇌에 이제 병이 들게 되면 저런 문제 때문에 거꾸로 이제 수면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악순환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뇌의 이제 노폐물 제거도 이제 중요한 기능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네네네. 보시면은 그 알겠습니다.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젊은 사람한테서도 느끼잖아요. 저희 시험 공부하려고 밤새 갖고 완전 달달달 외워서 딱 시험 보고 나서는 잠 못 잤으니까 그게 머리에 피질로 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기억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그래서 뇌의 노폐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요새 글림파틱 패스웨이라고 이제 네. 그 뇌에도 이제 림프계의 이제 기능을 하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서 그 림프가 결국은 이제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 순환계의 일종인데 그 뇌 안에 이제 저희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밀로이드 침착이 있는데 그런 불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이제 뇌 안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특히나 그런 뇌의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수면 중에 이제
훨씬 이제 강하게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이제 깊은 수면 때에 나타난다는 것이 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 생각한다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깊은 수면이 이제 줄어들게 된다면 이런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이제 제거되는 게 감소되니까 좋은 잠을 그런 치매 예방이나 퇴행성 질환을 어떤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좋은 수면이 건강한 수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을 자야지. 네, 노폐물이 제거가 되는.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 워낙 깊은 잠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노폐물이 쌓일 가능성은 훨씬 많아지긴 하겠네요. 네, 아마도 이제 조금 더 쉽게 생각한다면 저희 아주 잘 잤을 때 뭐 꿀잠이라 그러죠. 하고 나면 이제 개운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아마 그런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그림일까요? 네, 요거는 그 이제 정상 노인들에서 그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타우 영상을 찍은 것인데요. 제일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그 깊은 수면 중에 나오는 그 서파라고 그러는데 느린 이제 뇌파와 이제 그 타우의 병리가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우의 이제 병리가 심한 침착이 심한 사람일수록 저런 그 깊은 수면 중에 나타나는 느린 뇌파가 그만큼 감소돼 있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에서도 이제 비슷한 형태의 이제 패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 그만큼 나중에 후에 이제 치매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또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저기 적어놨지만 이제 전체 치매는 모든 연구를 이제 통틀어서 봤을 때 한 20% 가까이 증가하고 알츠하이머 병은 이제 한 50% 가까이 이제 증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잠 못 자면 저런 위험도가 올라갈까요? 젊은 사람들도?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왜 하룻밤 잠 못 자게 하고 한 스터디를 그런 연구를 보면 그때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렇게 좀 올라간 뭐 그런 게 있어서 실은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치매가 좀 빨리 올 것 같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인지 기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 이제 그림 보시면은 그 아래 이제 X축이 이제 수면 시간이 되겠고, 그 그래프 이제 3개 있는데 제일 위쪽 게 이제 전체 수면 시간, 가운데 게 이제 수면 효율, 그리고 밑에 게 이제 깊은 수면 시간에 대한 내용인데 네. 보면 다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그 적절한 구간이 다 있습니다. 그 이제 중간 시간대에 뭐 예를 들어서 한 5시간에서 7시간 사이 쟀을 그 수면 시간이 그 정도 됐을 때에 인지 기능이 잘 이제 유지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거꾸로 이제 너무 못 자면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오히려 네. 너무 많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인지 기능이 이제 악화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수면 효율이나 이제 깊은 수면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네, 네. 요것도 깊은 수면 시간이 많아야지 좋다는 앞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걸 저희가 맨날 수면이 되게 중요하고 치매 예방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환자분들도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이제 수면 시간 짧으면은 이제 치매에 걸린다는 너무 그게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서 너무 자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잠을 못 주무시고 당장 이렇게 건강에 해가 될까 이런 거를 너무 걱정하시니까 오히려 불면이 악화되시는 분들 많아서 어떤 데는 저희가 이런 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게 좋지만 그게 때로는 조금 잠을 좀 방해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거든요. 지금 공술의 공수건님이 수면 시간 짧으면 오래 못 살까요? 물어보셨는데 조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수면 시간은 우리 수면과 수명도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조사에 의하면은 수면 시간이 너무 짧거나 혹은 또 너무 길어도 수면 그렇게 특히 암 환자들 그 사망률이나 그 생존율을 그 조사했을 때 보면은 그 수면이 적당한 수면 시간이 생존율에 높게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면이 짧으면은 그만큼 우리 신체의 회복 기능,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 뇌 인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다른 기능도 수면에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가 수면은 특히 또
그 회복 기능도 있지만 신체의 주기에도 큰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작아도 그렇게 생명 유지에 어렵고 또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경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만큼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렇게 수명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수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뭐 아시다시피 세계 수면학회에서는 한 9시간 정도 권장하고 9시간이요? 있죠. 네, 상당히 긴데 우리 수면학회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네. 저희들 학회에서 우리 성인 4,000명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네네. 주중에는 한 6시간 반, 주말에는 한 7시간 조금 더 주무시는 거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면 부족 국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수면 시간이 좀 개인적으로 좀 다르니까요. 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짧게 자도 그 다음날도 피곤하지 않고 계속 괜찮은 분들도 있고, 왜 숏슬리퍼라고 또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길게 자야지 또 괜찮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 시간이 딱 결정된 거는 아니어서 자기가 얼마나 잠이 필요한지는 아마 주중과 주말에 자기가 잠을 자는 시간을 좀 비교해보고, 내가 자고 나서도 개운하고, 만약에 졸립지 않고 이렇다면 좀 짧아도 그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시간은 저는 한 초등학생이나 9시간 자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좀 길어 보이네요. 근데 권장 수면 시간은 우리 생각보다는 좀 길긴 길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잠은 또 부족하면은 잠이 또 빛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중에 적게 자면은 주말에 또 보충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잠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좀 이완하면서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영구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이영구님은 근이영양증 진단 받으셨고 심박동기 부착하고 계시고 5년 전에 기흉 이제 수술하셨나? 예, 2차로 폐를 제거하셨다고 했고요. 5년 동안 밤에 입이 마르고 혀가 말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병도 심하고 수면제를 드셔도 적게 잔다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근육병 때문이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준상 교수님? 근육병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술도 하시고 하시면서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제 불면증이 이제 2차적으로 생겼을 가능성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니까 네네. 밤에 입이 입이 마르고 그쵸. 혀가 네네. 완전히 말라서 네네네. 잠을 잘 못 드신다면 네네. 입으로 호흡하시는 것 같은데 그 그죠. 원인은 우리 네네네. 이영양증이 네. 아마 수면 머스큘라리스 무호흡을 네. 또 유발해서 맞아요. 맞습니다. 잠을 또 네네.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아마 그 근육장애 질환 환자분들도 수면에 많은 그 동반된 경우가 많아서 꼭 이런 경우에서는 수면 다운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진단을 네네네. 받아보시는 것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뭐 폐쇄성 수면 무호흡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거랑 같이 환기, 수면 중 저환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육영양증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수면다운 검사하고 양압기나 아니면 인공호흡기 같은 거를 좀 같이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근데 그러면 저희가 치매 얘기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파킨슨 얘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게 네. 거의 같은 내용이고요. 네, 이제 네, 또 네. 대표적인 그 신경퇴행 질환 중에 이제 알츠하이머 병 말고 이제 파킨슨 병도 있지 않습니까? 파킨슨 병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내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이 이제 감소되어 있는 그룹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질병, 파킨슨 병의 이제 악화가 그만큼 이제 더 빠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나 이제 치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그 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폐물 제거 측면에서 전반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다. 수면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치매나 파킨슨 때문에도 잠을 또 못 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자는데 또 잘 못 자면 이 증상도 악화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둘 다 뭐 잘 해결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제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삶의 질을 좀 한번 볼게요. 뭐 그냥 추상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삶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데 한번 불면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그 잠을 못 자면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낮에 무기력해지고 힘이 들어지죠. 그렇게 이제 삶의 질이 나빠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그 삶의 질 그 영역 중에서도 단순히 그 활력이나 에너지 같은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그 부작용,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수면의 질이 또그 심각할수록 불면증이 심각할수록 삶의 질에도 더 비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불면증이 이렇게 삶의질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저희 더 얘기 나누기 전에 일단 정소나타님이 갱년기로 잠이 안 와서 운동도 하고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분의 실은 불면증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전보다.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운동 당연히 운동도 하시는 것도 좋고 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잠자는 스케줄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수면다운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까요? 예, 단순히 이제 갱년기 때문에 이제 못 잔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뭐 수면제 처방을 받기 전에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수면 스케줄뿐만이 아니고 수면 위생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병력에서 이제 동반된 수면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의심되는 경우라면은 그거에 맞춰서 수면다운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에 질문해 보시면 오늘 강의 주제와도 관계인데 갱년기 가면은 주로 생각되는 증상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호르몬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네네. 우리 갱년기 우울증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감정이 우울한 거나 수면장애나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 이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피곤해도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꼭 뭐 운동해야 다 잠이 오는 건 아니고 이 갱년기에 동반되어 있는 진짜 호르몬 문제 때문에 수면에 영향이 있는지 우리 갱년기에 동반된 다른 신체적인 증상, 감정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혹은 정말 또 수면장애가 다 있어서 잠이 안 오는지 그런 것들을 또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면 클리닉에 가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잠을 못 자면은 그 낮의 기능도 떨어진다고 했는데 피곤해지고 기분도 다운되고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낮에 또 졸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고 직장에도 자꾸 길건하게 되고 각종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우울이나 불안 장애 등은 정신질환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켜서 이러한 불면증과 주간 기능 장애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것은 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낮 동안의 기능에도 큰 문제가 되는 주요한 사회적인 질환, 장애 요인이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업무 효율도 뭐 저하되고 이러니까 실은 정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왼쪽에 보시면은 잘 자는 분들이고 오른쪽에는 못 자는 분들인데 이 점수들이 보면은 못 자는 분들이 다 여러 영역에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통계적 유리하게. 그래서 삶의 질이 이런 여러 가지 영역 모든 영역에서 유리하게 떨어진다 그런 걸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 테이블이 되겠고 그래서 정도가 심할수록 삶의 질 또한 심하게 저하가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잠 못 자는 것도 억울한데 삶의 질도 나빠지니까 꼭 치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경우에서는 또 다른 질환에 동반돼서 2차적으로 불면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원만성 불면증보다는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더 심한 주간 기능 손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다행으로 다양한 치료 방식, 약물 치료라든지 비약물 치료는 신체적, 정신적인 웰빙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과 동반된 질환을 하여도 불면증 호전과 더불어서 삶의 질도 같이 호전되어서 우리 잠을 못 자서 무기력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에서는 불면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삶의 질도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못 자면 이제 여러 가지 막 찾아보고 실은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오시잖아요. 뭐 이상한 것도 많이 먹고 뭐 온갖 뭐 마그네슘 무슨 멜라토닌. 근데 이제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뭐 비약물이든 약물 치료를 하셔야지
불면이 빨리 회복되셔야 삶의 질도 좋아지고 정서에도 영향을 주니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몇 분들 이제 질문이 있는데, 괭이님이 이제 건강 관련 서적에서 보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자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길게 자는 것이 건강에 효과가 있나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곰인가요? 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이제 건강의 효과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생리적인 그런 변화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제 빛자극이 이제 수면 각성 사이클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겨울철에 이제 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절에 맞춰서 그거를 수면 시간을 달리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여름에는 빛이 아침에 일찍 들어오니까 좀 일찍 깨기가 좀 쉬운 게 있잖아요. 근데 겨울엔 아무래도 아침에 좀 일찍 깨기가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지,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여름과 겨울이 아마 어느 정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렇게 자기가 억지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게 건강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은 왜 그 옛날에 그 썸머 타임 가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름에 네네. 시차를 네, 미국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예.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게 보면은 수면적으로 이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죠? 네, 외국에서 그렇죠. 보면은 오히려 네, 네. 시간을 1시간 더 뭐 일찍 일하고 맞아요, 일찍 퇴근해서 맞아요. 오후에 여가를 지낸 할 시간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면 건강에서는 썸머 타임이 좋지 않고, 그 생리적으로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게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구님은 얼마 전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처방으로 한 달간 이제 지내오셨다고 하고, 이제 수면제를 끊어보신다고 하시는데, 2시간 정도 이제 아마 안 드시면 2시간 정도 주무시나 봐요. 그럼 너무 피곤하다. 끊으면 며칠간 고생하냐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거는 아마 사람마다 달라서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 달이니까 아주 오래 드신 거는 아닌데, 갑자기 끊어서 잠이 안 오면 이걸 약을 먹을까 말까 또 망설이다가, 또 약을 먹으면 또 뭐 못 주무실 수도 있어서, 일단은 갑자기 끊으시면 좀 고생하다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뭐 반으로 줄여서 좀 하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수면제도 역시 한 달 뭐 긴 기간은 아니지만 수면제 의존될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수면제를 끊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들 그렇죠, 수면에 보면은 불면증 치료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표준 치료가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는 비약물적인 치료로서 수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인데, 그런 수면 위생이나 인지 행동 치료를 통해서 수면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비책을 세워놓고 서서히 약물을 줄여나가는 것이 수면제 끊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끊으실 때 또 너무 다음날 일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주말 전에 시도를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좀 시작할 때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김윤지님 같은 경우는 호르몬제 처방받으면 수면에 도움되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아마 아까 갱년기 분이신 것 같은데 도움이 될까요? 수면제 호르몬제. 호르몬제도 그렇게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 있으니까 그 치료만 잘 받아도 수면에 도움된다 그런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주요 증상이 하나의 원인이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제만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또 수면 문제가 있는지 같이 평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질문은 조금 이따 더 얘기하고, 네네. 마저 이제 네, 삶의 그렇죠. 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의 삶의 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우리 고혈압 환자의 삶의 질과 비교해서 보시면은, 여기 불면증이 파란색이고 오렌지색이 신부전증이고 회색이 우울증인데, 모두 다 고혈압에 비해서는 전 영역에 걸쳐서 다 나쁜 밑으로 네거티브로 되어 있죠, 그렇죠? 나쁜 삶의 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단순하게 밤에 잠을 못 자는데 그치지 않고, 이렇게 낮에 활동과 삶의 질에도 이렇게 상당한 영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간 졸림과 삶의 질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간 졸림을 일으키는 병은 어떤 게 있나요?
뭐 과다주간 졸림 그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면 질환 자체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폐쇄 수면 무호흡, 밤 동안에 이제 수면의 질이 이제 나쁘고 이제 자주 이제 깨기 때문에 당연히 낮 동안에 이제 과다주간 졸림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과다주간 졸림 자체가 이제 주증상인 기면병이라든가 특발 과다수면이라는 이제 병이 있고 또 주기사지 운동 장애는 이제 자면서 이제 자꾸 이제 발을 까딱거리는 움직임 때문에 그 수면의 이제 질이 나빠지고 자주 깨게 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 수면과 이제 각성 그 사이클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꼭 이제 병이 아니라 이제 다른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 뭐 직장 생활이나 뭐 학교, 뭐 학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해도 그 과다주간 졸림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아주 대표적인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교대 근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동반돼 있는 내과적인 질환이나 정신질환, 다른 이제 네. 뇌질환이 원인 될 수가 있고 또 약물도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하늘님과 저는 양념게장 쿠폰님, 라푼젤님 이렇게 자다가 자주 깨고 수면 시간 4-5번 깨고 뭐 일어나서 피곤하다고 하시는데 아마 낮에 졸리기도 하실 것 같고요. 수면 무호흡 같은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요 그래프는 그래서 이제 과다주간 졸림이 이제 대표적인 그 기면병이라는 병에서 이제 삶의 질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는 것을 이제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 그림은 이제 정상적인 일반 인구와 이제 비교했을 때 안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그려진 그 도형이 그 기면병 환자들의 이제 삶의 질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에 비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크게 떨어져 있는데 특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신체적인 역할, 이제 사회적인 기능, 뭐 정서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뇌전증이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다른 만성 질환과도 이제 비교했을 때도 기면병이 이제 유의하게 이제 더 많이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심지어 이제 거의 안쪽에 이제 파란색 그림이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이제 뇌질환인데 그것만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은 그 과다주간 졸림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에 이제 어떤 운동을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이 되겠고 사회생활도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악영향 이제 주간 졸림에 더더욱 이제 악영향을 미쳐서 이제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진짜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에서도 불면증이든 주간 졸림이든 삶의 질이 확실히 떨어져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드려야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 폐쇄 수면 무호흡도 이제 과다주간 졸림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거의 모든 연구에서 그 폐쇄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고요. 건강 전반뿐만이 아니고 이제 특히 이제 활력 그리고 신체 역할, 사회 기능 여러 영역에서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과다주간 졸림 자체가 이제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주간 기능에 이제 장애를 일으키고 이제 일하는데도 이제 업무 생산성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 증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틀어서 이제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과다주간 졸림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더 이제 그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그런 용량 반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졸려서 오시는 분들은 꼭 폐쇄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저희가 꼭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코골이나 무호흡이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옆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배우자분이 데려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그림들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폐쇄 수면 무호흡 있는 분들에서 폐쇄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에서 이제 주간 졸림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얼마만큼 저하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검은색으로 그려진 게 이제 심한 주간 졸림을 심하게 호소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빗금친 부분이 이제 중등도 어느 정도 이제 주간 졸림이 있는 분들인데 확실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위로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는 만큼 이제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그 기면병이든 폐쇄 수면 무호흡이든 과다주간 졸림을 이제 치료했을 때 그만큼 모든 영역에서 이제 삶의 질이 호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꼭 네. 여기서는 이제 약물 치료와 관련된 것인데 꼭 약물 네. 치료가 아니더라도 비약물 네네. 치료에 의해서도 그 주간 졸림을 같이 치료하면은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네. 수면 장애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좋은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치료해서 지금 삶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이제 그럼 앞에서 얘기 나눴고 저희가 이 수면의 비밀을 지금 벌써 여러 차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아까 어떤 분은 계속 잘 잘 수 있는 수면 위생을 굉장히 잘 지키시고 아까 스누피 인형을 안고 주무시고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잠을 잘 자는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가 한번 마련해 봤는데 주중보다 주말에 더 많이 자고 있다면 이거는 자기가 잠이 부족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주말에 잠을 많이 보충을 하는데 잠을 보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말에 더 잠을 많이 자고 있다면 주중에 확실히 부족하다는 거를 내가 인지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갖고 온 거고요. 이거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서머타임 잠깐 그 조영원 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말에 특히 이제 시차가 3시간 이상 1박 2일 우리 해외여행 시차 3시간이면 싱가폴, 베트남 이런 데죠. 그런 데로 3시간 1박 2일 해외여행 갔다 돌아오면 월요일 엄청 피곤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주중에는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한 12시쯤 잤고 뭐 7시쯤 일어난다면 주말에 2-3시까지 뭐 넷플릭스 보고 완전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게 되고 월요일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 시차를 저희가 계속 만드는 거거든요. 이 1시간짜리 뭐 서머타임도 지금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스케줄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저희가 사회적 시차라고 해서 굉장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주말에 조금은 내가 늦게 잘 수 있어도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스케줄을 바꾸는 거는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스마트폰보다 잠드는 거 굉장히 흔한데 누우면 핸드폰 끄시는 저희가 수면연구학에서 새로운 이모티콘을 만들었는데 네, 다 아시지만 잘 못 지키시는 것 같고요. 저녁 때나 잘 때 침실 및 집이 어두우세요? 어둡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죠? 네, 어두운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것도 가정 환경은 우리 LED 조명 이런 조명들이 많아가지고 네. 우리나라 집은 너무 밝고 또 요즘 맞습니다. TV나든지 이런 게 그 화면이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TV를 늦게까지 보시다가 주무시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뇌는 낮과 밤을 착각하게 돼서 잠을 방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 제가 맨날 올 때마다 말하는데 여기 조명이 저희 지금 잠을 굉장히 방해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빛이 잘 들어오는 게 또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침에 빛이 들어와야지 잘 일찍 깰 수 있기 때문에 암막 커튼은 저녁에 쓰지만 실은 오전에는 빨리 이제 쳐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피는 당연히 2-3잔 이하로만 점심까지만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야식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네, 그 다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입이 마르고 머리가 아픈지 코 고는 소리나 무호흡이 있는지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낮에 졸린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화장실에 여러 번 가시는지 잠꼬대거나 소리 지르는 증상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집중이 안 된다면 내 잠이 어떤지 우울하고 의욕이 없다면 잠이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은 요거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보시고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시면 한번 수면 클리닉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저건 빨리 하면 저희 이제 시간 곧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과 한번 라푼젤님은 아까 대답 드렸죠. 이렇게 뭐, 새벽에 네. 진짜 저 남성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새벽에 그렇게 나이 드시는 중년 남성분들은 이제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잠을 깨서 화장실에 가기도 하지만 또 우리 전립선이라든지 그 문제가 있어서 깨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런 게 되풀이될 때는 꼭 그 비뇨기과적인 문제도 한번 체크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호흡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네네.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스타제이님 매일 꿈꾸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손우진 상 교수님? 꿈꾸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병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뭐 꿈이 너무 요란해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면의 질이 이제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꿈이 아주 요란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잠꼬대를 이제 심한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매일 꿈꾸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혹시 커피를 많이 드시면 커피가 약간 각성을 일으켜서 새벽에 좀 많이 깨면 또 꿈을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추러스 님이 50대 초반 주부인데 불면증이 좀 오래되셨고 좀 잘 깨고 피곤하긴 한데 일상생활 못 하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대로 지내도 될까요? 이게 지금 자주 깨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50대 초반 되시면은 그렇게 수면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잠자는 주기도 좀 당겨지고 자다가 자꾸 깨게 되고 깊은 수면이 좀 줄어드니까 자주 더 깨게 되는데 이러한 깨더라도 또 다시 자려고 해서 자면 대부분 또 연속적으로 잘 수가 있기 때문에 깨는 게 자주 되면은 그 깨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콧볼이나 무호흡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이번에 세계 수면의 날 특집으로 저희가 이제 꾸며봤고 이렇게 잠을 충전하는 저희의 이 귀여운 이모티콘. 잠을 자는 거는 절대 낭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잠을 충전해서 저희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니까 꼭 꿀잠 주무시기 바라시고 저희 구호 한번 외치고 종료할까요? 이번 저희 슬로건 슬로건이 편안한 잠으로 만드는 건강한 정신입니다. 네. 시작. 편안한 잠으로 만드는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세상. 네,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